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며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허리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벼운 나들이도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척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802만 명. 1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15% 이상이 척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척추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봄이 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걷는 게 허리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 걷는 것은 모든 운동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처럼 살이 찐 사람도 살 빠지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예. 허리에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운동에는 요령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픈데 굉장히 아픈데 누가 이기나 보자고 이렇게 참고 이겨내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 장애가 있을 때는 사실은 통증이 심하게 오지 않을 때까지만 운동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다만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릎에 통증이 심할 때는, 특히 급성일 때는 무게나 하중을 줄여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전혀 운동을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또 무릎 관절에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영장에 가시면 부력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 운동장 걷듯이 수영을 잘 못 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도 허리 스윙이 많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단 이걸 잘못된 자세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통증을 견딜 수만 있다면 사실은 골프 이외에 어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다만 일회성 재미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허리를 강하게 만든 연후에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거든요. 예전에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전에 제가 읽은 기사로 보면 골프채를 잡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체력 운동을 한 다음에 스윙을 했다고 그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30초에서 1분 합니다. 네, 준비 운동이요. 네, 준비 운동 30초에서 1분 하고 풀스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척추를 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운동들이 필라테스나 요가나 뭐 수영이나 대개 보면 그런 다칠 확률이 좀 적은 것들, 운동 요령을 잘 모르더라도 그런 확률이 좀 적은 운동들을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어떤 운동이든지 좋은데 강도나 그다음에 이제 바른 요령으로 꾸준히 적절하게만 한다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뭐 가만히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예.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가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골다공증도 심해지고요. 네. 근육도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근데 또 수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근육량이 잘 유지되고 근력에 힘이 있어야지 수술 결과도 더 좋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조금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운동을 하는 편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협잘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는 증상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허리만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엉치와 다리가 많이 당긴다는 증상도 있던데 둘의 치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협착증에는 2가지 타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허리만 아프신 분들도 있고 허리와 다리랑 같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협착증에서 주로 다리가 땡기거나 그런 증상을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신경인성 파행은 쉽게 말해서 짧은 거리를 가는데 많이 쉬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가다가 쪼그려 앉고 그러셔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하면 척추관,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좀 넓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증상이 좀 좋아지고 조금만 걸으면 또 다시 신경이 압박이 되니까 또 쉬었다 가고 그런 증상인데 이런 분들이 동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가지 타입에서 특히 요통,
있으신 분들은 어떤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술이라든지 수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협착증의 경우에 엉치하고 다리 쪽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을 때 꽤 효과가 있습니다. 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오로지 허리만 아프신 분들은 그런데 효과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허리 아픈 요인은 사실 협착증뿐만이 아니고 뒤에 관절도 있고 또 드물게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 돌 때 항상 농담하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재밌게 웃고 떠들고 놀 때는 좀 덜 아픈데 네. 그 남편분이 밥상 차리라고 하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담처럼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통만으로만 수술을 하거나 무슨 시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또 이게 틀어져 있을 때, 척추가 삐뚤어져 있을 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세를 교정해주면 허리 통증이 사라질까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 측만증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유가 없이 틀어진 학생들 이렇게 가방 많이 매서 그런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원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걸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해서 이유가 없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요통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아픈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허리가 틀어진 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잡는다든지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해서 확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 특히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이제 멀쩡하시던 분이 디스크가 터지거나 그러면 허리가 확 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디스크 치료를 확실히 해서 완치가 된다고 하면 허리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살면서 조금씩 허리가 틀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분들이 많이 있죠. 네.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어떤 교정 치료를 하거나 뭐 특별히 뭐 통증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확 교정이 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 척추를 옆에서 보았을 때 이게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 틀어졌을 때가 있고 이제 이 옆에서 보았을 때 틀어졌을 때가 있는데 옆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척추가 이렇게 어긋난 걸 보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걸 교정을 하면서 수술을 해보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틀어졌던 부분도 약간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뒤로 어긋남은 없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틀어졌다고 해서 그 틀어진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임상적으로 MRI를 찍거나 뭘 해봐도 그런 경우에 신경이 과도하게 눌려 있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정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과도하게 눌린 부분을 감압, 그러니까 신경이 잘 빠져나오게 뭐 관을 넓혀준다든지 그런 것으로만으로도 통증은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허리가 많이 틀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각도가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신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교정 수술만을 위한 수술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주 드물죠. 예. 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움직임이 많이 힘들 때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이 보조기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실제로 보면 임상에서 보면 그 할머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시죠. 네네. 일단은 그런 경우도 있고 보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보조기를 찬다고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나 협착증이 쏙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디스크로 인해 생긴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해지는 허리를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대개 이제 디스크 환자가 일정 기간 침상 안정을 하다가 이제 막 움직일 때, 그다음에 수술 후에 안정 취하다가 움직일 때,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약해진 근육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일 때 하는데 이걸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내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적으로는 척추 근육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급성기에 한 1주 정도 뭐 1, 2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주일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러면 이제 난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그 운동을 하느냐. 근데 이제 차라리 앞에 그 순수레죠. 그 유모차처럼 이렇게 하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그렇게 하면서라도 근육을 조금 더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 다 그 모든 게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보조기만 차고 계속 유지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예, 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심리학자들이 대한민국 고독 지수를 평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독하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79점, 그러니까 상당히 고독하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일 중독, 또 악성 댓글, 혐오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정신적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는 사회적 연대였는데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사회적인 관계가 잘 형성돼서 서로를 돕고 어우러지며 살면 이런 고독감은 절로 해소된다고 합니다. 휴일에 집에서 밀린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문을 열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또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